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강경파와 지금 갈리바프나 페제시키안 아라그치 같은 협상파가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이란은 분열된 안을 낸 적이 없어요. 이란의 그동안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쟁 배상해라. 완전히 종전한다. 이 협상파와 강경파가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네,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유튜브 조한범TV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라는 책을 최근에 저술했는데요.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계속 1세, 2세, 3세, 4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성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휴전 연장을 발표했는데 이란은 오히려 시간 벌기라고 규정하고 해상 봉쇄에 군사적으로 맞서겠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깨진 건가요? 아직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파키스탄이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란이 혼란스럽고 이란 내부가 통일된 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두 말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휴전을 원하는 건, 연장을 원한 건 파키스탄, 이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게 미국 시간 2월 27일, 한국 시간 28일이거든요. 처음에 공격을 했고 첫날 하메네이 지도부 거의 50여 명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를 할 거예요. 왜 핵 농축 갖고 협상을 하는데 지도부를 제거합니까?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그러지만 미국 역사에 아마 흑 역사라고 기록이 될 거다. 협상하려는데 지도부를 상대방을 왜 죽여요? 자,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무조건 항복해라. 그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무조건 항복이. Unconditional surrender. 독일과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일본이 했던 겁니다. 원자폭탄 2방 얻어맞고 아무 조건 없이 죽이든 살리든 해라라고 무조건 항복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란의 다음 정권은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하지 않으면 또 죽이겠다. 이렇게 다 기록에 나와요. 그러더니 이란이 어떤 일을 했죠?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국 인질화, 주변국 걸프 국가 6개국 중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다 미군 기지가 있어요. 오만까지도 미군 기지가 있거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은 미군 기지 이용권이 있고 나머지 4개국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이란이 공격하기 시작했죠. 군시설, 민간시설. 이란도 명분은 있죠. 왜? 전쟁을 하는 나라 기지가 있으니까 그 나라도 당연히 공격 대상이 된다. 이라는 명분이죠. 자, 그랬더니 국제 유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미국 유가도 폭등했고 전 세계 경제가 인질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3월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폭파하겠다. 48시간 여유를 준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문명을 파괴하겠다. 이 발언도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도 다 사실은 문제가 돼요. 미국이 뭐 북한이나 이런 불량 국가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모든 행동은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명 파괴 발언은 아주 심각하게 비난을 받았고 자, 그러더니 48시간 지나면 공격을 한다고 그러더니 공격 안 했어요. 5일 연장했습니다. 그러더니 10일 연장했어요. 그러더니 이틀을 또 연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연장을 했어요. 2주 연장을 하면 끝나는 날이 7일 날이었으니까 21일 날인데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22일 날 저녁이라고 또 연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연장했어요. 무기한 연장. 그럼 지금 트럼프는 뭐예요? 계속 전투보다는 휴전을 연장하는 전투를 중단시키는 선택을 본인이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시 전체적인 미국 내 여론 3분의 2가 반대고 의회도 지금 분열되어 있고 의회가 16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4월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을 냈는데 하원에서 213대 214 한 표 차이로 겨우 이 통과를 막았어요. 공화당 쪽이. 자, 그러면 휴전은 누가 원하는? 이란은 이 기간 중에 휴전을 먼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재개한 전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 다음 이란이 지금 통일된 합의안이 없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하고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벤스 부통령이 협상을 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역봉쇄 카드예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배들만 내보내니까 거꾸로 이번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봉쇄하고 다른 배는 나가게 하고 이란과 관계된 배만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17일 날인가요? 이란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 제한적으로. 그랬더니 18일 날 혁명수비대가 다시 닫아버렸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이란 내부에 혼동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어디가 분열되어 있나 볼까요? 오히려 콩가루 집안은 트럼프다. 왜?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전쟁 반대했다고 그러고 전쟁 창성한 건 헤그세스 정도였다. 행정부 내에. 그 다음에 미국의 여론은 3분의 2가 전쟁 반대예요.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매일 말이 바뀌잖아요. 절대 휴전 연장 안 한다, 안 한다, 내일 폭격한다, 어쩐다, 저쩐다. 매일 말이 바뀌어요. 그럼 혼돈은 이란이에요? 아니면은 트럼프 진영이에요? 오히려 트럼프 진영인 거예요. 이란으로 가볼까요?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강경파와 지금 갈리바프나 페제시키안, 아라그치 같은 협상파가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이란은 분열된 안을 낸 적이 없어요. 이란의 그동안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쟁 배상해라. 근데 완전히 종전한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 포기할 수 없다. 이 입장에 변화를 준 적이 번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번복을 한 건 계속 말을 바꾸는 건 트럼프거든요. 잠깐! 역대급 부동산 규제 속 뇌집 마련 막막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망고쌤의 명확한 대처법 무료 강의와 특급 전자책 3종 세트를 지금 무료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자, 이란의 협상파와 강경파가 있고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란의 반체제 매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갈리바프 의회의장 협상단이었죠. 이슬람마바드 간.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 간의 갈등이 있다. 자, 갈리바프라는 인물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의 강경파 중에서 강경파입니다. 협상 대표로 나왔지만, 자, 갈리바프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항공우주군 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이란 신정체제를 떠받드는 혁명수비대 핵심 군인이었다고요. 장성이었다고요. 두 번째, 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치안이잖아요. 왜 경찰청장이 됐느냐?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이란 대학생들이 시위가 있을 때, 이 사람은 강경 유혈 진압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너 마음에 들어 해서 경찰청장에 앉혔어요. 그다음 세 번째, 테헤란 시장을 했습니다. 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군복만 입은 게 아니고 이란의 모든 이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사업을 할 때 테이블에 앉아서 자, 여러분 협상합시다 라고 사업가가 앉으면 나오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양복 입은 혁명 수비대예요. 모든 이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테헤란 시장을 했다는 얘기는 테헤란 시정, 테헤란 예산권, 모든 권을 다 가졌다는 얘기고 혁명 수비대의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럼 혁명 수비대의 모든 이권에 개입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네 번째, 이란 의회를 혁명 수비대를 지지하는 강경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의회 의장이에요. 그리고 갈리바프는 이 의회의 의원들의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갈리바프는 온건파입니까? 강경파입니까? 강경파예요. 혁명 수비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자, 갈리바프와 바이디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바이디만이 모주타바와 직접 연결을 하고 유일한 인물이다. 자기 앞뒤가 안 맞는 게 갈리바프가 협상장에 나왔죠. 이슬람마바드에. 그럼 갈리바프는 누구 말을 듣고 나온 거죠? 그럼 모주타바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맞다면 바이디가 전한 말을 듣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갈리바프와 바이디가 싸울 수가 있어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라흐바르, 이 신정체제 핵심인 라흐바르 하메네이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옹유하는 무력 집단입니다. 그러면 이 모주타바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라흐바르 최고 신정체제 지도자, 이란의 라흐바르 신정 지도자는 대통령도 해임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이란에서 총리 권한도 없어요. 자, 라흐바르 모주타바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장악하고 있고 정규 군을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 수장을 임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란의 국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고
대통령 해임권이 있어요. 헌법수호위원회의 절대 다수를 임명할 수 있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모조타바의 지령이 없이, 지시 없이 강경파인 갈리바프가 협상장에 나서 말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 혼돈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콩가루 집안은 흔들리는 건 미국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말을 하느냐면 17일 날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자,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하니까 이란 외교부가 17일 날로 기억합니다만 날짜 하루 이틀 틀릴 수가 있어요. 17일 날 호르무즈역 개방을 선언했어요. 온건적인 조치였죠. 미국이. 다음날 혁명수비대가 아니다라고 닫아버렸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재봉쇄라는 카드가 이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을 수가 있고 이란으로 들어오면 생필품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유화 조치를 취한 거죠. 야, 나도 풀을게. 너도 풀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봉쇄를 더 강화했어요. 그랬더니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그럼 우리도 강화할 거야? 라고 했고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했고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도 이란 선박을 공격한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란이 왔다 갔다 한다. 이란은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죠. 모조타바의 지휘 아래 일관된 체제. 협상파와 강경파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나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미국이다. 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계속 파키스탄이 휴전을 요청했다. 휴전은 트럼프가 계속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돈된 건 어디다? 미국이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그러잖아요. 트럼프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왜 휴전을 연장을 했느냐? 미국이 전쟁을 미국 시간으로 2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28일 날 했으니까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항상 싸웁니다. 전쟁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전쟁은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가 없고 하면 60일 정도만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군사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승인을 60일 이상 지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전쟁을 끝내는 철수 조건이지 전쟁을 확대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2주 휴전이 끝나는 날은 21일이고 본인 말로 22일까지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말쯤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없이 전쟁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워요. 미국 내 여론의 3분의 2, 전쟁 지지는 32, 3%밖에 안 되거든요. 62, 3%가 반대예요. 이 상황에서 의회 승인도 없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다면 트럼프는 그럼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란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결정적인 실수라기보다는 한계가 뭐냐면 지상군 투입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뭐 오키나와에서 트리폴리 함터가 2,200명 갔다 미국 복수 함터가 2,000, 이거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왜냐? 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쿠웨이트 해방 작전, 후세인을 격퇴할 때 미국이 준비한 병력이 95만이었습니다. 연합군이. 그런데 쿠웨이트는 17,000제곱킬로미터 정도, 경기도 2배 면적보다 작았어요. 근데 이란은 경기도 2배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7.5배입니다. 거기다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인구는 이라크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쿠웨이트는 평지 사막이었지만 이란은 산악과 고지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근데 지금 지상군 투입 병력은 10,000명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지상군 투입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 공중전, 그 다음에 해상 작전을 해야 되는데 공중과 해상만으로는 이란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20만 명, 정규군이 40만 명, 82명 돼도 100만 명 내인데 이란이 밝힌 현재까지의 민간인 포함한 사망자는 3,500명쯤 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란군은 거의 지상군은 타격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트럼프가 휴전을 선언하니까 이란은 호람샤르4라고 하는 북한의 무수단 화성 10평을 카피한 최대 사거리 4,000km를 보여주면서 무력 시위를 했거든요. 왜? 항복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점점 더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하는데 한계의 어려움을 봉착하게 된다. 이 경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보다는 오히려 손쉬운 방법,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외곽에서 봉쇄하는, 그래서 이란의 선박과 유조선과 이란의 생필품을 실은 선박들을 막으면
이란을 말려죽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좋은 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의 지지를 끌려다니느냐? 바로 호르무즈의 봉쇄, 이게 유가 상승, 세계 경제 압박 이거거든요. 그럼 호르무즈의 봉쇄만으로도 유가가 올라가는데 밖에서 또 봉쇄했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죠. 그럼 유가는 더 폭등하죠. 또 하나, 이란을 말려죽이겠다는 생각인데, 자, 이란의 선박도 납포하고, 그 다음에 이란으로 들어가는 물건도 모두 막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럼 여러분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모주타발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게 굴복해서 항복해야지. 자, 미국이 항복하는 순간 이란의 신정체제는 무너지고, 모주타발 체제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럼 이 신정체제는 뭘 선택하죠? 무르키신 작전을 선택하겠죠.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선박 벌써 공격하잖아요. 완전히 차단하고 길을 더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막힐 거고, 그럼 어떻게 되죠? 유가는 폭등하겠죠. 앉아서 죽지 않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같이 죽는 물귀신 작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만 이란이 위협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해 입구에 바벨만데브 해협, 여기 후티가 완전히 폐산을 못해도 차단을 할 수 있거든요. 지나간 선박을 공격하면 세계 물리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거든요. 어차피 후티에 대한 지상작전도 지금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이 가만히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카드를 쓸 거다. 그러니까 이란이 쓸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과 바벨만데브 해협 봉쇄, 그 다음에 주변국, 걸프 국가의 석유시설의 타격. 이미 주변국 석유시설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더 타격을 받으면 세계 유가 시장은 끝없는 고유가 시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도 있어요. 뭐냐, 바로 무주사바가 처음에 얘기했던 취약한 제2전선. 이건 테러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2억 명에 달하는 시아파, 이란을 지지하는 그중에 상당수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란은 테러 카드를 안 열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테러할 때 상은 넘쳐나거든요. 이스라엘과 미국 중심으로. 왜 테러를 아직 안 하느냐? 지금 미국 내에 반전 여론이 강하거든요. 트럼프에 대한. 만일에 테러를 하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9.11 테러를 생각할 거고, 그럼 미국 국민들이 결집해요. 그럼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여론은 안 좋아요. 트럼프가 워낙 무모한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나 이란이 극단적으로 가면 테러 카드까지 맞게 끊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한 카드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거다. 시간이 갈수록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높아질 거고, 미국이 역봉쇄를 안 풀면, 역봉쇄를 풀면 이란도 풀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역봉쇄를 통해서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을 말려죽이겠다라는 작전이라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등을 찍을 거다. 이란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의 여론에 신경을 안 써요. 국민들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누가 더 불리하죠? 그렇게 보면 어느 경우든 이란의 신정체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항복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다. 이게 현재까지 오늘 이란 전쟁에 대한 평가입니다.